지원 동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류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에 자기 얘기만 하는 지원 동기 너무 많습니다. 지원 동기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키워왔다. 예를 들면 오늘 인사팀 지원하시는 분이 인사와 관련된 경험을 키워왔고 나는 너네 회사에서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데이터 분석을 해왔는데 너네가 AI를 잘하고 있어가지고 잘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꾸 논리를 여러분이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네를 선택했다라는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결국에 AI를 쓰고 있는 다른 기업들을 쓰셔도 되고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다른 기업들 쓰셔도 되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업, 다른 기업들 쓰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험에서 자꾸 시작을 하게 되면 꼭 이 회사여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서 써야 되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설득력 있게 들릴까요? 두 번째로는 기업과 관련된 이 사례들을 자꾸 제시를 하시게 되는데 누구나 알고 있는 표면적인 사실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삼성물산이 어디에서 공사를 했다라든지 어떤 신기술을 적용했다라든지 뭐 포스코는 기업 시민 이념을 실천하고 있다라든지 우리은행은 뭐 디지털 플랫폼을 전환해서 원뱅킹을 하고 있다라든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거 하나 그냥 툭 던져놓고 끊임없는 혁신을 이어간다라는 확신이 들었다? 아니 어떻게 이것만 보면서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사실 던져놓고 그럴듯한 키워드 붙이기 놀이 하지 마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를 보더라도 어떤 점이 왜 마음에 드는지 해석을 담고 디테일을 담아야 되는데 그냥 아주 단편적입니다. 정말로 관심이 있었다면 내가 어떤 시도를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게 얼마나 피땀 흘려서 만든 결과물인지에 대한 부분이라도 보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그런 기술력이 어떤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도 하나라도 더 찾아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깊이 측면이 대부분 다 부족했다. 두루뭉술한 근거와 깊이도 같은 맥락이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삼성전자 DS TSP 총괄 공정기술 신청하신 분, 이 부분이 이제 반도체 지원한 동기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산 저장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스마트폰 자율주행 AI 이끌어간다. 단순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 쓰실 때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더 확실하고 명확하고 중요한 팩트를 빠르게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도체 기술의 눈부신 발전 덕분에 챗 GPT-3 학습시키는데 얼마가 들었던 것이 4를 학습시킬 때는 10분의 1의 비용밖에 들지 않았으며 이제 벌써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AGI가 도래했다. 이제는 금융부터 뭐 예를 들면 바이오 그리고 로봇 모든 분야에서의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세상을 뒤바꿔 놓을 제품이 바로 반도체라고 생각한다. 바로바로 뱉어내셔야 됩니다. 산업 설명하듯이 완성차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동 반경을 넓혔고 이동 반경을 넓히면서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졌다.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전동화 시대로 가고 있고 SDV 시대로 가고 있다. 아니 언제 중요한 팩트 언제 뱉어냅니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지원 동기는. 자, 그리고 뒷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단순한 I큐브, H큐브, X큐브 그냥 잘하고 있다. 적어도 이 기술을 언급하고 싶었다고 한다면 이 기술이 얼마나 잘 적용되어서 어떤 가치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좀 설명을 하셨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왜 볼드를 쳐놨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워딩 쓰셨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IDM이다. 메모리, 파운더리 다 한다. 다 씁니다. 삼성전자 다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고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지원 동기 쓰실 때 이 내용 똑같이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입사업 후보 부분을 보실 때는 여러분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겁니다. 몇 년 뒤에 써도 통할지 안 통할지를 한번 봐라. 자, 설비를 쓰셨는데요. 공정 미세화될수록 불량률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수율에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한 얘기죠. 5년 뒤에도 똑같을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하드웨어 문제를 사전에 감지하겠다. 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센서를 통해서 문제점 점검하고 있죠. 앞으로도 하겠죠. 5년 전 얘기인지 5년 뒤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DS 메모리 공정기술 시작부터 보게 되면은 VCT 기반의 3D DRAM 양산하려고 지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워딩을 그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나 이거 하러 지원했다. 왜냐면 나 관련된 경험이 있다. 난 관련된 경험이 있어서 지원했다. 나 그거 할 거다. 삼성전자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삼성전자 너네 회사에 가서 VCT 기반의 3D DRAM 하려고 지원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나는 이런 혁신적인 기술력 속에서 이거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뒷부분에는 뭐가 나오느냐?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키워왔는지, 내가 무슨 교육을 들었는지, 뭘 알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4번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직무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노력한 것들 쓰라고 4번 항목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여기서 이렇게 쓸 것 같으면은 4번을 왜 물어보는 겁니까? 면접관님이. 삼성전자가 왜 좋은 건지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그 리소스가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그걸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자, 삼성전자 DS AI 센터 신호 및 설계 부분 이 첫 문단을 보시게 되면은 설명 같아요. 진짜 지금 반도체의 존재로 인해서 AI가 얼마나 혁신적으로 발전했고 속도가 몇백 배, 몇천 배가 얼마나 단기간에 빨라졌으며 앞으로는 이런 성능 향상이 우리한테 어떤 상상도 할 수 없는 미래를 펼쳐지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뱉어내든지 AI 시대가 지금 도래해서 수천조 시장대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생산성의 혁신을 반드시 이뤄내서 전 세계적인 성장 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나 기술이 될 것이라든지 하나라도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뱉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
이 도입부를 굉장히 좀 밍숭맹숭하게 그냥 어떤 설명하듯이 전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똑같은 내용 보이죠? 다 하고 있다라는 내용 정말 많이 씁니다. 제가 이거 정말 쓰지 말라고 얘기 많이 드렸는데요. 삼성전자가 모두 다 하는 IDM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라는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소한 깊이 들어가서 하나라도 더 디테일하게 짚어내는 게 중요한데 너무 두루뭉술하고 너무 피상적입니다. 최소한 실제로 이런 한 지붕 아래 모든 게 있었기 때문에 실제 가격 얼마나 다운, 납기 얼마나 다운 해서 뭐 고객사 요구 충족했는지라도 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빅테크나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는 얼마큼 빨리 GPU를 확보하느냐 자체가 하루라도 빨리 사업에 적용을 시켜서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리소스이기 때문에 시간 한두 달 땡겨주는 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IDM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을 설계부터 뭐 제조 그리고 공급까지 패키징까지 한 번에 일원화된 형태로 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납기와 가격을 얼마나 줄여내서 고객사의 요구를 얼마나 잘 충족시켰다. 앞으로 하이퍼스케일러가 안 달라 있을수록 삼성전자의 이 같은 IDM 경쟁력은 더욱 빛날 것이다. 최소한 이렇게라도 썼다면은 좀 다른 느낌이지 않았을까. 자, AI 센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고 있다라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AI 센터가 원래 그런 거 하는 일입니다. 자, 근데 과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삼성전자가 AI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공정 혁신을 얼마나 잘 해내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그나마 지원 동기에 가까울까요? 그냥 일반론적인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일반론적인 내용이죠. AI 트랜스포메이션에 기여하고 싶다. 뭐 결국 혁신하겠다는 얘기고요. 공정 내 설비 및 서버의 센서 데이터 로그 수집 전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 구축하겠다.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최신 AI 모델을 실 환경에 맞춰 하겠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AI 모델이나 IT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도메인 특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니까 어떤 도메인 특성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좀 높여서 내가 배운 모델을 좀 적용하는데 접근을 해보겠다라든지 아니면 AI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조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AI 모델들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런 성능이나 한계점들 생각했을 때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방식들을 좀 고민해 보겠다라든지 좀 하나라도 더 앞선 얘기들을 계속 뱉어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료 멤버십을 통해서는 경제신문 분석, 라이브 다시 보기 및 미공개 영상 시청이 가능하며 전용 피드백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옴스 잡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 자, 삼성 웰스토리 구매 지원자분 쓰신 부분 보겠습니다. 우선 삼성 웰스토리는 식자재 유통부터 급식, 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원 동기 뭘 제시하고 있냐면 멘티와 외국인 유학생 멘티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식품이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꾼다는 걸 갑자기 깨달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멘티랑 밥 먹다가 어떻게 삶의 질을 바꾼다는 걸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죠, 거기서? 저는 전혀 공감이 되지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깨달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자재 구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죠? 예를 들면 가공식품 만드는 회사도 있고 외식 브랜드도 있습니다. 왜 식자재 유통인지에 대한 부분도 없고 급식을 선택한 이유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밥 한 번 먹었다라는 걸 통해서 억지스러운 연결을 강조하고 있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억지스러운 전개는 오히려 진정성과 설득력, 디테일 그리고 깊이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최악의 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체 급식 얼마나 중요한데요. 단체 급식 예를 들면 군인들 몇천 명 먹는 식수들 맞춰가지고 얼마나 건강하고 깨끗하게 밥을 만들어내고 짓고 값싸게 공급해서 한 끼를 4,000원, 3,000원에 양질의 그런 한 끼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국방력이 올라가는 거죠.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건강이 챙겨지는 거겠죠. 자,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이 식자재 유통과 급식 영업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멘티들이랑 밥 먹다가 갑자기 문득 밥의 중요성이 떠올라서 식자재 유통에 지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 보게 되면은 3조 원을 안정적으로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10조 원을 목표로 하는데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10조 원을 달성할 수 있는지, 어떻게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칭찬하는 거는 논리성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논리를 따져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이고, 지원한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사업이 어떤 비즈니스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뱉어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원 동기 쓸 때 기업을 칭찬한다는 맥락에서 볼 때도 비즈니스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잘 해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보고 해석해야 지원 동기를 쓰는 게 중요하고요. 이공계라고 한다면 기술적 관점에서 저런 기술은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인상적이라고 뭐 견해를 제시한다든지, 이 포부 부분 보시면 이거 그냥 지금 현장에 대한 이해를 갖춰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좀 그냥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계속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라도 더 뱉어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입사업 포부에서 지금 거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서 이번엔 DX 한국총괄 영업 마케팅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행동을 읽고 공감으로 고객 움직이는 영업 마케터로 성장하고 싶다. 그게 삼성전자다. 왜냐? 삼성전자는 AI를 여기저기 잘 접목시키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네가 AI를 잘 접목시키고 싶어서 나는 데이터를 만지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왔다. 자, 그러면 데이터 잘 만지는 회사면 LG전자 가도 되고요. 우리카드 가도 되고 하나카드 가도 되고 현대카드 가도 됩니다. 지원 동기는 상대방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다 시선이 자기 위주로 쏠려 있다. 그리고 뒷부분 보게 되면 에듀테크 기업에서 근무했고 나는 이렇게 프로모션으로 개선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나에 대한 고백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디서 자랐고 자기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계속 그거를 저한테 고백하러 와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원 동기에 무조건 회사 얘기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회사에 대한 고백도 하다가 나 너가 이래저래 해서 마음에 들어. 근데 내가 이전에 이런 이력이 있거든. 근데 이런 것들 좀 활용한다면 너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좀 더 어떻게 잘해주면 너가 더 좋아하지 않을까? 당연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전부 내가 데이터 좋아하고 넌 AI가 있고 그래서 좋고 바로 자기 얘기로 넘어가서 나는 15% 개선했어. 난 잘할 거야. 라는 혼자만의 역량을 또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삼성물산 경영지원 일반 지원하신 분 이제 아까 반도체도 설명으로 이어졌었죠. 지금 건설 보세요. 건설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인류가 살아나가는 활동 기반을 만들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 공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기본 설명입니다. 자, 건설이 우리 삶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바꿨는지 얘기해야죠. 아파트란 새로운 제품이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주거 환경이 어떻게 더 쾌적하게 바뀔 수 있었는지, 우리가 관리비만 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제 관리에 대한 부담 없이 편하게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을 누릴 수 있게 되면서 우리의 일상이 더 편안해졌는지, 그런 얘기들 바로바로 뱉어내셔야 되고, 미래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미래 기술과 공법의 적용 덕분에 그 건설의 가치가 얼마나 더 향상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뱉어내셔야 되는데 굉장히 피상적인 얘기들로 도입부를 구성했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서 우리 산업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다소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다. 지금 보시면 지금 삼성물산은 넥스트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루마니아, 호주, UAE에 가고 있다. 네, 그냥 가고 있다. 그리고 1등을 했다. 그죠? 근데 갑자기 혁신을 추구한다는 점에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혁신이요? 어디 혁신이 있습니까? 그냥 사실들 갖다 붙여놓고 계속 지금 보면 연결고리가 없어요.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 번도 누구도 가지 않았던 제3국가에 가서 사업을 시도하려고 했다라든지, 아니면 전쟁통 속에서도 그 건설, 인프라 건설이라는 과업들을 시간 안에 맞춰가지고 야, 어떻게 너네 그 전쟁통에서도 그걸 해내냐? 진짜 대단하다. 너네 정말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멋진 회사야. 하나를 보더라도 깊이 있게 들어가 보고 깊이 있게 들어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을 틔우고, 마음을 틔운 다음에 그 사례와 그 여러분이 틔운 마음을 같이 결합해서 지원 동기를 써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요거 보시게 되면 앞으로는 본사 현장 간의 소통, 사업 리스크 검토, 정교한 경영 지원 부분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당연한 얘기죠. 무슨 일 때문에 정교한 요구가 있다라는 것인지에 대한 디테일 없고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무슨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포부라는 건 회사 가서 돈 벌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회사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슈를 생각해가지고 그 이슈와 결합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라도 더 디테일하게 뱉어내는 게 반드시 중요했겠죠. 삼성 디스플레이 경영 지원 시작에 그냥 삼성 디스플레이는 플렉시블, 폴더블, 리드 TM 7가지 상 수상했다. 플렉서블 여기 모르시는 분, 폴더블 모르시는 분, 모르는 사실을 언급하라는 게 아니라 폴더블과 지금 여기 있는 플렉서블이 우리한테 어떤 변화를 줬고 어떤 혁신을 줬는지를 설명했냐 이거죠. 그냥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했다. 한 다음에 또 무한한 확장.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자소서가 얼마나 비슷한지 보십시오. 무한한 확장, 아까도 혁신, 무한한 혁신, 그리고 새로운 가치 창출. 계속 비슷하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난 여기서 임직원의 몰입을 이끌겠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게 인사의 목표니까. 차라리 그럴 게 아니라 포부에서 어떻게 그런 몰입을 이끌어낼 것인지를 하나로 더 디테일하게 풀어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중간 부분 보면 난 인사 관련된 공부를 많이 했다. 외국계 기업 HR에서도 업무했다. 그냥 관련된 경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일하고 싶은 걸까?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그 디스플레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정 엔지니어. 그럼에도 고객에게 가장 품질 의약품 제공하는 힘은 사명감에서 나온다.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요. 이 지원자께서 자기가 사명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냥 사명감을 얘기하신 겁니다. 전부 다 자기 경험 얘기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하는 회사일까요? CDMO라는 회사거든요.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회사. 그런 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CDMO와 협의를 해서 더 양질의 의약품을 빠르게 생산까지 고려한 개발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더 이르게 세상에 빠르게 더 값싸게 의약품이 나와서 더 많은 환자들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회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난 사명감이 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일하는 방식이 맞닿아 있다라고 얘기를 그냥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 더 여기 사명감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년 넘게 성과가 나오지 않았고 포기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어떻게 했다? 다시 한번 설계를 살폈고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문제 해결했다는 거 아닌가요? 사명감이 어디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책임감이라는 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팀 내에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해야 될 일을 끝까지 한 게 책임감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지원 동기가 거의 비슷한 맥락의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피상적인 얘기 최소한으로 줄여주시고요. 빠르게 핵심 그리고 중요한 얘기들 바로바로 팩트 중심으로 빠바바바바 던져가지고 도입부부터 시선 사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칭찬하실 때 사례 던져놓고 혁신한다, 사례 던져놓고 고객 가치다, 사례 던져놓고 고객 중심이다,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십시오. 하나라도 확실하게 찾아보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칭찬을 더 디테일하게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옴스잡스에서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별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공개되지 않은 릴스부터 섬세하게 정리된 게시글들까지 꼭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